자, 지금부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요 196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요 순서는 약간 좀 다르게 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우리 강의 전반부에 하고 후반부에 뭐 한다는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전반부에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일단 제 6장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이해가 돼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고 우리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다시 여기 비즈니스 모델 하고 린 스타트업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요것도 핵심 키워드가 있어. 요걸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 그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요 발전 시기하고 좀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여기 1990년대 말 이후라 그랬어요. 그죠? 요하고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그래서 인터넷하고 그 정보 기술의 발전의 배경으로 우리 닷컴 기업 나오네. 그죠? 여기 출연했다. 바로 스타트업이잖아. 그 스타트업이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실무에서 확산된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과 비교해서 뭐라고?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 비즈니스 모델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밑에 그 애플의 거기 아이튠스 있잖아요. 그죠? 아이튠스는 그 MP3 플레이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튠스, 그죠? 튠즈 그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다운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개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성공이었다는 것이. 대성공이었고 후발주자인 그 아이팟, 그죠? 이 아이팟이 새로운 강자로 또 부상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혁신을 더해서 기존보다 약 30배나 더 큰 시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요 아이패드 그죠? 아이스토어, 애플 TV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솔직히 표춘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애플의 아이폰을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 즉, 여기 나오지만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의 배경으로 인터넷닷컴 기업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과 비교해서 가치와 수익 창출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 용어, 그죠? 이제 어떻게 탄생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것 한번 알아볼까요? 창업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토대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설계를 통하여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모습이라.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 쳐줄까요? 수익 창출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그죠? 돈을 벌 수 있기 위한 그 구체적인 모습의 그림이라 그래서 그림 모델이잖아요, 그죠? 모델 돈 벌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우리 돈 버는 모델을 여러분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 누가 저 주체자가 누군지 알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회사의 아까 기업가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주체는 기업이 되고 그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야. 이것도 일단 링크 하나 세바시에서 나온 그 우리 동영상을 하나 또 올려놓을 겁니다. 이것도 꼭 보셔야 돼.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시간이 한 50분으로 좀 지정되어 있고 또 온라인 교육을 너무 또 길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영상을 믹스 시켜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보면은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기본 설계 없이 집을 지으면은 집이 붕괴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집을 지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가 있는 거야. 기본 설계도 있고 또 상세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이 탄생한다는. 여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우리 창업 공부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죠?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원래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이 수업을 시작하면 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1시간을 걸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찌 하면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수업을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해 주세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인데 이것도 여러 학자에 따라 그죠? 우리 기업가 정신의 그 정의도 사람에 따라 한 100가지가 이상이 된다 그랬어. 이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이 책에도 한번 보세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 무엇인가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했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보면 한 조직에서 어떤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을 하고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방안 그랬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죠? 수익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떻게 그죠? 수익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래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 사업 계획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 수익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서 그죠?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창출의 그 방법인데, 요 크게 한번 볼까요? 요 표를 보면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우리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야. 요 교과서에 여기 우리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후반부에 배울 건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보면은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우리 시험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하면 핵심 키워드를 찍어줘야 돼. 그죠?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꿈과 목표가 있죠, 그죠? 우리 꿈은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꿈은 크게 꿔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꿈은 꼭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꿈은 이루지 못해도 되는 거야. 꿈은 꿈으로 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꿈은 꾸는 거예요, 그죠? 꿈은 꾸되 꿈은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꿈을 꿔야만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꿈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현실 목표는 우리 사업 계획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면은 성공이고, 달성하지 오바를 되면은 인센티브가 붙는 거고, 목표 달성에 이하면은 페널티를 붙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업계획서는 바로 돈이에요. 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돈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업계획서는 돈이다.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쓰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가? 그죠?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갈 것이. 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사업 추진의 일정은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 사업 계획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의 그 특징 중에서 우리 코닥 필름 아시죠? 그죠? 우리 코닥의 그 뭐 몰락이라 할까? 이것을 보면은 한 좋은 그 시사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계속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선도업체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저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세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은 선도업체라도 언제든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우리 필름 시장이라 하면은 우리 코닥이에요. 유명한 코닥이었어요. 이 코닥의 한번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코닥은 있잖아요. 왜 망했느냐? 결론은 요 밑에 디지털 카메라를 잠식당해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를 이 개발을 미루다가 시장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산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코닥의 이 스토리를 보면요, 좀 놀라울 만한 게 보입니다. 이 코닥은 1975년도에 그 코닥 한 직원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요. 그때에도 그 필름과 그 필름 현상과 인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필름 시장에서 카메라, 요즘 여러분들 그 필름 보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세대들은 못 봤을 거야.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카메라가 생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필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 전용 그 카메라는 필름을 쓰겠지만은, 어쨌든 그 필름이 통하던 그 시절에는 디지털 카메라는 꿈조차 꾸기 힘든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닥의 그 경영진도 처음에는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는 가졌죠. 움직이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흥미는 보였는데, 하지만은 결론은 뭐냐? 우리 오너가 해오던 일이나 잘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흥미롭기는 하지만은 주력 업종인 그 필름 카메라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힘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그 호통까지 쳤다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 필름을 전부 독점하고 있었잖아, 그죠? 우리 전 세계 그 필름 시장이 얼마 안 돼요. 코닥, 후지 필름하고 그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전부 시장을 그 석권하다 보니까 이것만 팔아야지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결론 이거 바로 이 코닥의 CEO는 어떻게 해서 이 혁신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죠? 이 혁신을 외면했던 대가는 상당히 혹독했어요. 어디까지 혹독했느냐? 1975년도에 5년 전에 개발했는데 80년대 딱 들어오고 나서 이 디지털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거든. 코닥은 한순간에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의식을 느낀 그 코닥은 1990년 중반 그 뒤늦게 그 디지털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죠. 현실은 이미 벌써 코닥의 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코닥은 있잖아요. 그죠? 변화의 강도를 가소평가하는 실수를 또 범했다더라고. 그래서 필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고,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읽은 경쟁자 누구죠? 코닥하고 캐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캐논이 벌써 디지털 시대의 그 강자로 떠올랐고, 일본의 소니도 벌써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벌써 그 시장에 내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닥은 이제 서서히 침몰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990년 그 초반에 벌써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들 디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디카가 나오면서 카메라 시장은 점점 이제 사용하지 않아. 요즘 이제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옛날 옛날 카메라를 갖고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코닥의 상황은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매출은 반토막으로 났다는 거지. 한다고 최근 7년 동안에 6번이나 적자를 기록했고 2008년 이후에 누적 적자만 해도 17억 6천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닥은 2009년 필름 사업을 버리는 결단을 이제 내렸어요. 내리고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시장은 되돌이키기 어렵잖아요. 그죠? 역부족이었고 2005년에 영입된 새로운 안토니오 페렌지라는 CEO도 조차 디지털 시대로 변하는 것은 벌써 5년 늦었다고 본인이 실토를 해서 그래서 우리 이 코닥의 역사가 길잖아요.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코닥은 결국 100개를 들고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염두 해 두시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오늘 지금의 코닥의 사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 우리 교과서에도 다 있거든요.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책으로 하면 다 넣기 때문에 본질 읽어보시고, 우리 200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게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IBM이 전 세계 글로벌 CEO 대상으로 경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가 가장 높으냐면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CEO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높더라는 거. 이걸 알아두세요. 그게 아까 코닥의 사례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코닥의 사례와 같이 이 비즈니스 혁신이 잘못되면은 회사는 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가능 그랬는데 이거는 뭐죠? 미국 컨설팅 기업이 실패한 창업기업의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죠? 실패 원인은 1위가 뭐냐? 여기서 알아둘 것은 고객 요구의 피드백을 무시하고 시장 수요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모색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고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의 피드백 무시와 그 다음에 시장 수요 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소. 성공 요소는 뭡니까? 우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경쟁력 요소와 지속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경쟁력 요소와 지속적 요소. 그러면은 총 4가지야. 그죠? 4가지인데 첫 번째, 명확한 가치 제한. 여기서 내가
둬야 할 것이 뭐랬어요? 우리 가치 제한이 우리 경영학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이 뭐를 했어요? 뭐 같아? 다른 말로 하면 명확한 가치 제한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 저 마케팅 우리 경영학 용어거든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품, 제품,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 그죠? 우리 기업의 우리 궁극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업이 우리 사회적 책임이잖아.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두 번째인가 우리 책에서 배웠잖아. 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생산의 주체, 고용 창출의 주체, 신기술 개발의 주체 하면서 사회 기여의 주체라고. 그죠? 국가 위상의 주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운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기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가 가치 제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내가 만든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그죠?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수익이잖아. 그게 기업의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너무 씁쓸한 거야, 사실은. 당연히 뭐 돈 벌어야 되겠죠, 그죠? 창업을 해서 기업은 돈을 버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기업의 목표 첫 번째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내놔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거짓말을 쳐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불량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한 상품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는 명확하다고 그랬어. 그죠? 명확한 가치 제한. 물건을 팔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거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고객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그죠? 경쟁력 있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수익 메커니즘이죠.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때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그게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을 밖에 내놔도 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이 돼야만이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이 메커니즘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지속성의 요소를 선순환 구조. 우리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이 사이클 선순환. 선순환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 창업은 나이가 0살이라고 해서, 그죠? 회사를 설립하면은 나이가 0살, 1년 후에 1살, 2주년, 3주년, 5주년은 5살, 6주년은, 그죠? 6살, 10주년 10살이잖아요? 근데 기술은 뭐냐? 기술은 나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기술은 나이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뭐가 있느냐? 주기가 있다 그랬어. 그죠? 주기. 생명주기. 여기 초기 단계, 성장 단계, 표준화 단계, 세태기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이는 없지만 수명이 있는 거야. 그 주기가 있다는 거죠. 초기 단계, 중반, 중기. 죽이기 있다가 세태기라 죽잖아요. 죽으면은 어떻게 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놔두면은 기업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이 망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죽으면은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방 불가능성.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남들이 못 따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모방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모방하는 것도 기술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물건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특허를 이제 걸어놓지만 특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하게 됐단 말이야. 될 수 있으면은 모방 불가능성한, 그죠? 이러한 그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속적으로 회사를 끌어나가려면은 이 제품의 그 차별성, 독창성,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성공 요소는 그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요 마지막으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목표 시장의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해서 얻게 되는 혜택인 고객 가치를 명확히 해야 되죠. 여기 또 고객 가치라 그랬어요. 그죠? 고객 가치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뭐를 했어요? 우리 상품, 제품, 아이템이라 그래서 그죠? 명확히 하여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가치를 제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매 활동을 유도하는 그 전략이에요.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매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크게 요약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죠?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잖아. 어떤 방식으로 전달, 유통 방법,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 낼 것인가, 수익 창출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아까 배운 거고. 우리 향후에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오늘은 그냥 개요만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린 스타트업,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런 부분을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후반부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후반부에 한 8주차부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그죠? 전반부에는 이런 것들하고 후반부에 이런 부분들 하잖아, 그죠? 그걸 내가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 교과서 토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은 제가 그날 설명했고 앞에 이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의 여기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가치 제한, 수익 흐름, 전달 방식, 가치 사슬, 목표 고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 책에 여기 210페이지에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하고 다음에 캔버스 우리 실습할 때 같이 물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그죠? 마치고 오늘 제가 그 동영상 2개를 올릴 겁니다. 유태인의 그 기업가 정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세밭에서 나온 게 있어. 그죠? 원래는 먼저 듣고 이걸 들으면 더 이해를 할 거예요. 혹시 내가 내가 안내를 해놓을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해를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참고 문헌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마치고 오늘 수업 지난주와 같이 출석 체크 그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